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질 세계 연기론 5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론적인 시공간하고 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레오의 고전적인 상대론에서부터 출발했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은 갈릴레의 고전적인 상대론에서와는 다르게 동시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다른 운동을 하는 두 관측자는 하나의 사물을 서로 다르게 본다고 하는 것에서는 갈릴레의 상대론과 마찬가지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두 관측자가 그들의 상대 운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른 시간의 흐름을 갖는다. 다른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두 관측자는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체의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관측자 사이에 상대 속도가 커진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서로 얽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상대 운동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시간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시간이라는 것조차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운동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리 흘러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전에는 3차원의 공간하고 1차원의 시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특성대성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시간과 공간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을 붙여 쓰는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이다. 그래서 4차원 시공간이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은 이런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수학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물리학자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연구자 자체도 수학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는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만은 우리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단 그 특수상대성 이론과는 다르게 중력이 있는 세계에서 어떤 물리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너럴 세어리, 보편 이론이 내되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론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영향까지 고려한 그런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주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느 지점에서든지 중력의 영향이 전혀 없는 지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보다 보편적인 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은 중력하고 가속도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했을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여행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고
그 우주에 나의 운동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물체가 전혀 없는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정지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준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지해 있는지 운동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한다는 것은 속도가 변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출발할 때나 나중에 설 때 우리는 뭔가 그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때가 이제 가속 운동의 예가 되죠.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때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속도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속을 한다고 하면은 내 몸이 이쪽 뒤로 끌리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거는 자동차 가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속 운동을 할 때 받는 그 느낌하고 우주선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이 뒤에 커다란 천체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래서 그 천체가 중력으로 이 우주선을 끌어당기는 그런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우주선 안에서 밖에 천체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두 상황을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구분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체가 우주선 뒤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끄는 것인지 아니면 우주선이 가속해서 내가 뒤로 몸이 쏠리는 것인지를 구분해낼 수 없다. 이것이 가속도와 중력이 동등한 효과를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와 중력이 동등한 효과를 관측자에게 준다고 하면 관측자는 가속도와 중력을 동일하게 생각하게 될 거고 다른 모든 물리 현상도 가속하는 그 상황이나 중력이 나타나는 상황과는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력이 있는 지점에서 어떤 물리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가속하는 것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우선 물리학에서 장이라고 하는 필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필드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물리학 분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필드의 한 예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었을 때 플러스 전하에서는 뭔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전기장이 있고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전기장이 있다. 이게 이제 전기력선이라고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플러스 전하와 그러니까 쿠롱의 법칙은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이 둘 사이에 어떤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패러데이는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하나 있으면은 그 플러스 전하가 뭔가를 이렇게 뿜어내고 여기에 또 다른 한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는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무언가를 뿜어내게 되면은 이 플러스 전하가 있었던 공간하고 플러스 전하가 없었던 공간의 성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플러스 전하가 하나 있으면은 이 전하가 자기 주위의 공간의 성질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공간의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전기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전하에서부터 마이너스 전하로 전기장이 흘러가죠.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공간에 있게 되면은
전하가 공간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공간의 성질이 바뀐다. 이것이 장의 개념이 됩니다. 자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이제 흘러 들어오면은 이 전류가 흐르는 전류 부근에 장이 만들어지죠.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중력에 그대로 이 장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여기에 하나의 물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있으면은 이거는 다른 물체를 끌어다니는 만율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물체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은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 한 물체가 여기 놓여지게 되면 이 물체에서부터는 중력장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물체가 놓인 우주 혹은 세상, 그 물체가 놓였다는 그 세상은 그 물체가 없었던 때의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 공간을 다 바꾸는 거죠. 그렇게 공간을 바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것이 중력장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 그러한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진다 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중간에는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복잡함이 있겠지만 그 결론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서 어떻게 빛이 휘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한다면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그냥 정지해 있는,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승강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승강기인데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구멍이 하나 있는 승강기에 빛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 승강기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관찰한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이 승강기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빛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관측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승강기가 일정한 속도로 쭉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승강기 일정한 속도로 쭉 올라가면은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아까의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승강기를 만나는데 승강기 자체는 쭉 올라가니까 여기에 들어오던 이런 빛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빛이 이 지점에 도착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승강기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빛이 이 지점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승강기가 쭉 올라간다고 치면은 빛이 이렇게 됩니다. 이 바깥에서는 이렇게 와서 요 구멍을 통과했는데 이 승강기는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승강기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사선을 그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관측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일정한 속도로 위로 올라가는 승강기 안에서 관측자가 본 빛의 경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승강기가 가속을 한다고 해보란 말이에요. 승강기가 직선 운동을 하면은 빛이 지금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쭉, 그러니까 이 빛이 여기를 이 지점을 통과해서 이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승강기는 한 요 정도 올라간 거가 됩니다. 요 정도 올라간 거가 되는데 이번에 가속 운동을 한다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번엔 빛이 이렇게 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둔 빛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이게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 운동을 하는 승강기 안에서 본 빛의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되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선은 노란색 비슷한데 이 선은 승강기 안에 있는 관측자가 그냥 정지해 있을 때 빛이 들어온 겁니다. 정지해 있으면 들어오던 빛이 그냥 그 방향 그대로 쭉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승강기가 올라간다면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게 승강기가 올라가니까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니까 빛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요 구간 요 간격만큼 승강기가 그 순간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승강기가 가속을 한다면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갔을 때 이러니까 점점 속도가 커진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빛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경우에는 빛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하는 승강기 안에서는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직선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은 중력에 의한 효과하고 가속도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속 운동을 하는 승강기 안에서 관측하는 빛이 휘어진다고 하면 중력이 존재하는 우주 공간 안에서 빛도 역시 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빛이 휘어진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평한 지구상에서 수평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공을 놨을 때 이 공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평면이 수평한 평면이 될 텐데 만약에 지구의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수평한 평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평한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이 아니라 큰 원, 지구를 감싸는 큰 원, 그런 원 모양의 테이블 위에서 공이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뭐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국소적인 관측만으로 평평한 상과 같은 그런 물체에서 물체가 흘러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 크게 보면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력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라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니까 빛이 휘어지는 그것만큼 공간도 휘어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중력에 이 빛이 휘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좀 다른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이 있는 평평한 평면, 요거죠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물은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큰 산이 있고 이 산의 내부에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 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산을 꿰뚫는 이런 터널을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고 이 터널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무거운 물질들이 이 물을 끌어올릴 겁니다. 무거운 물질이 물을 끌어올리면은 이 내부에서는 물의 모양이 이렇게 물의 표면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마치 배가 여기 있으면 배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것 같지만 이건 중력이 작용해서 물의 표면이 이렇게 휜 거기 때문에 여기 배가 있어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배가 여기 가만히 서 있을 겁니다. 수평한 면, 어떤 물체를 배를 띄워놔서 그 배가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면이 바로 요 면이 됩니다. 물론 중력 자체가 같은 그런 면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 평평한 면, 물체가 흘러내려가지 않는 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이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력이 있으면 그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 빛이 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공간이 휘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자들에 의해서 공간의 성질이 바뀐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 패러데이의 장의 개념에서 여기 플러스 전하가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든 전하가 하나 놓이면은 이 놓인 전하에서부터 무언가가 바깥으로 나온다. 그것이 전기력선이라고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얘기하는, 전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가 됩니다. 하나의 전하가 놓이면은 이 공간이 바뀌어진다. 공간의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전하에만 국한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물체가 놓여지게 되면 그 물체는 모든 물체를 끌어다니는 중력의 효과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그 물체에서부터 중력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장이 나오면서 그 물체가 없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공간의 성질이 변화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뉴턴이 생각했던 혹은 칸트가 생각하던 3차원의 절대 공간과 1차원의 절대 시간하고는 다른 거가 됩니다. 그리고 3차원의 절대 공간과 1차원의 절대 시간이 그냥 합해져서 그냥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히게 되는, 그래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시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시공간이라고 만들어진 그 시공간은 그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질적인 두 개가 합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때의 시공간은 그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간이. 그러니까 존재자가 없었을 때의 공간하고 존재자가 있었을 때의 공간, 존재자가 없었을 때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존재자가 있었을 때의 공간은 우리가 존재자가 다른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단순 합의를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자에서 만들어지는 시공간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이 듭니다. 전에 온생명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전체를 볼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라는 천체 위에 그냥 얹혀 사는, 그래서 지구 전체라고 하는 것을 지구라는 천체 더하기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순 합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38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지구 위에서 살면서 지구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구라는 천체하고 생명은 서로 두 개가 그냥 같이 얹혀 사는 그런 거가 아니라 지구가 생명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생명은 그런 환경을 또 바꿔나가는 서로 간의 역동적인 관계, 연기적인 구조가 그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생명과 지구라고 하는 전체의 체계에는 사실은 태양이라는 것까지 돼야 제대로 어떤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온생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좀 다른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 우주라고 하는 전체는 그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주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
우주의 배경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우주의 존재자에 의해서 규정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3차원의 시간과 1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졌다고 해서 그것이 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성대성 이론에서도 보다시피 시간과 공간이랑 성질이 사실 다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과율에 있어서 시간은 시간의 전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간과는 그 속성이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합해졌다고 해서 시간 공간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르면서도 합해질 수 있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배착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서 전체가 될 수 있는 그건 온 생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히 생명체가 아닌 돌멩이하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합해지면서 온 생명을 이룰 때 그것이 같아서 둘이 속성이 같아서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 다르면서도 같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연기가 펼쳐지는 그것이 지구의 생명이고 우주 전체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공이라는 것이 뭐냐?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는 주로 연기, 무아, 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의 얘기가 이제 주로 공, 중도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수보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용수보살은 연기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공은 아닙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성품이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기공입니다. 용수보살은 연기하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자신이 무화적인 존재, 실체가 없는 존재이면서도 인연 화합에서 뭐가 생겨나고 그래서 뭐가 있는 듯이 거기에 실체가 있는 뭔가가 있는 듯이 보이는 자성이 있는 듯이 보이는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체라는 것은 없다. 자성이라는 것은 없다. 무하다.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시공간도 역시 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물, 여기에 있는 그 한 송이의 꽃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꽃이 무수한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여기 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정말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천체도 여러 가지 인연화합에 의해서 성주개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기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천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자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천체들이 모여서 우주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의 배경이라고 생각했던 시간과 공간마저도 그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자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뉴턴 역학이나 칸트의 철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우주에 존재자가 있던 없던 어떤 물건이 있건 없건 우주의 배경으로서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공간이죠. 그게 시간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오면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서로 합쳐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우주의 존재자에 의해서 인연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주의 존재자에서 조성된 겁니다. 우주에 있는 존재자들의 12연계에서 무명행할 때 행입니다. 12연계는 그 행, 서로의 모임이라고 하는, 모아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시공간이다.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책상, 옷, 이것만 연기가 아니라 천체도 연기고 생명도 연기고 그 천체 위에 생명이 얹혀 있는 것도 또한 그 전체로 또 연기고 천체와 생명과 모든 우주 현상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도 또 연기다. 그 시간과 공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 스스로의 성질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자에서 조성되는, 존재자의 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기일 뿐이다. 그래서 일체가 공하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주 개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공이라는 거하고 성주 괴공의 여기 성주 괴공의 요 공하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의 그 공하고가 같은 공이냐 다른 공이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흩어져 있다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상태를 이루어지는 것이 성이죠. 그리고 이루어진 상태를 잠시 유지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여기서 주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의 단계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무상하다. 찰나찰나에 변한다. 찰나멸하고 찰나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라는 것이 그렇게 잠시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의 자리로 돌아간다. 여기서의 공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는 지금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주괴공의 공이라고 할 때 이 공은 또 뭐냐? 이 공이 이 공하고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이 공은 연기공입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오직 연기할 뿐인 것.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잠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의 화합, 인연의 별리, 그 중에 한 단계이고, 주라는 것도 그거고, 괴라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 성주괴공의 모든 단계가 전부 다 사실은 공이다. 성도 연기고, 주도 연기고, 괴도 연기고, 공도 연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공이고, 주도 공이고, 괴도 공이고, 공도 공이다. 성주괴공을 생주이멸이라고도 합니다. 생은 무언가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은 나타나 보이는 게 생입니다. 주는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이는 변해가는 것. 머무르면서 변해가면서. 괴나 마찬가지죠. 멸은 공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없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원래의 자리가 어디에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주이멸의 공이다. 여기서도 다시 무언가가 생겨나는 그 순간도 공이고, 잠시 머무르는 그것도 공이고, 달라져가는 것, 괴멸해가는, 붕괴해가는 그것도 공이고,
그래서 사대로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멸의 상태, 공의 상태도 역시 공이다. 성주개공이 모두가 공이고 생주이멸이 모두 다 공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지만 이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결국은 다 멸해갈 것이기 때문에 공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공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물론 생애 과정을 통해서 여기 나온 거죠. 전에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머무르는 것이다. 잠시 머무른다는 것은 그렇게 잠시 머무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지금 이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연의 화합에서 이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연기에 의해서 생했기 때문에 여러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인연 화합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사실은 연기가 됩니다. 연기의 다른 말입니다. 연기 다르고 공 다르고 중도 다르고 화음 다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오직 연기일 뿐이다. 그 연기,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신의 자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아죠. 그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 흩어지면은 여기의 존재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존재가 무아적인 존재이고 하나의 존재가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자들끼리 뭔가를 서로 인연을 화합함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무아적인 존재가 아니라면은 자기는 어떤 한 존재자가 자신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자라면은 인연화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성이 없으면서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과 인연화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시공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과 공간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길이하고 시간하고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변화시키면 같을 수가 있지만 명백히 다른 것이지만 그 둘이 인연화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다름을 넘어서서 시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생명체와 지구라는 것이 지구라는 천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다르지만 사실 그 다른 것들이 다르다는 걸 고집하지 않고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그것이 또 온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전체가 무아 무실체적인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아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인연화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원자가
산소 원자가 합하면서 수소 원자의 자성, 산소 원자의 자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와 무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합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구라는 전체와 생명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면서 그렇지만 무아이기 때문에 인연화합을 하면서 원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물질들이 모이면서 시공간이라는 것을 변화시키게 되는, 물질이 있었을 때하고는 없었을 때하고는 다른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이 우주 전체가 연기의 마당이다. 이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뭐가 있다면 그것은 연기다. 그거는 일체의 사물이 예외 없이 무아이고 무상한 존재, 무아 무실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인연이 모이는 것이 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양자역학하고 무아, 공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관계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